저는 중학교 다니는 딸 하나, 초등학교 6학년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40대 워킹맘입니다. 남편은 평범한 직장 다니는 회사원이고 저도 불과 5년 전까지는 집에서 살림하고 아이 키우고 있던 전업주부였어요. 다만 틈틈이 시간 내서 운동하는 것이 제 취미였고 아이 낳고 난 이후에도 건강한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 매일 헬스장을 다니는 운동 중독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식품회사에서 오래 근무했던 아는 언니의 제안을 받고 5년 전 작은 사업을 하나 시작했어요. 기존에 시중에 있던 건강보조 식품들과 피부 미용 제품들에 제 이름을 넣어서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어냈고 제가 인터넷으로 직접 모델을 하며 광고했습니다. 솔직히 이전에는 이런 일을 해본 적 없었기 때문에 잘 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이 학원비나 벌 수 있고 생활비에 보탬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었죠. 다른 건 몰라도 예전부터 꾸준하게 운동을 했기 때문에 나이에 비해 몸매는 자신 있었어요. 제가 키도 168 정도에 아이 둘 낳고 지금 이 나이에도 50kg 초반을 항상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모델이자 제품 광고판이 되어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와 지인의 이름으로 공동사업자를 내고 창업을 한 지 5년이 지났고 차마 이름을 말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처음 생각보다 훨씬 많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어요. 작년 기준으로는 연매출이 40억이 넘는 회사가 되었고 저나 그 언니나 처음에는 부업으로 생각하고 시작했던 일이 어느덧 크게 성장해서 본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다들 그렇겠지만 많이 벌고 있고 그만큼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제가 주로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 블로그 같은 곳에 제 사진을 많이 올리고 또 제품 광고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만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니까 차도 비싼 차를 타야 하고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 소비를 더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게 다 마케팅이고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일인데 속사정을 제대로 모르는 제 주변 사람들은 엄청나게 큰 돈을 벌고 성공한 줄 알고 있더라고요. 친구들을 만나도 저보고 사업 잘 나가지 않냐면서 당연하듯 밥값 계산하라는 식이었고 저희 친정부모님을 제외한 다른 친척들을 만나더라도 마찬가지였어요. 비싼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 입장에서 사실 그렇게까지 성공한 건 아니라 하는 것도 웃긴 일이라 제 능력이 되는 한 주위에 많이 베풀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사업이 잘 되고 있어서 큰 무리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팔고 있는 제품들이 이제는 많이 다양해져서 다이어트 보조제나 디톡스 효소, 화장품 등등 다양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물건들이 많아요. 공짜로 한번 써보게 제품을 그냥 달라고 하는 일도 엄청 많고 어떨 때는 제가 하는 일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인다면서 자기도 한번 팔아보게 공장을 소개시켜 달라는 사람도 있었죠. 그런 무례한 부탁들은 적당히 핑계대고 거절하면 그만이지만 가장 저를 곤란하게 하는 부탁은 시댁 친척들이 하는 부탁이었어요. 그래도 명색이 가족인데 물건 달라고 하는 부탁은 시도 때도 없이 들어오는데 그때는 그냥 제 돈으로 구입해서 선물해드리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너희 회사에 자리 좀 있니? 내 딸이 너 밑에서 일하면서 좀 배우고 싶다고 하는데 얘가 은근히 자격증도 있고 못하는 게 없으니까 데려가서 일 좀 시켜줘. 저한테 이런 부탁을 하시는 분은 남편의 이모님, 그러니까 저희 시어머니의 여동생이셨죠. 자기 딸이 올해로 나이가 30인데 원래는 여행사에서 일을 하다가 재작년 전염병 터지면서 직장을 잃었고 그 뒤로 지금까지 집에서 쉬고 있다 하더라고요. 얼굴도 예쁜 편이고 키도 크고 몸매도 날씬해서 제가 하는 일을 옆에서 배우고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면서 취업시켜 달라는 부탁을 하셨어요. 저희 회사가 한참 성장하는 중이라 직원은 항상 모자란 상황이거든요. 동업하는 언니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일만 잘하면 무슨 상관이겠냐면서 일단 데려다가 간단한 일부터 시켜보자는 입장이었고 반면에 저는 친한 사이는 아니지만 가족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는 것이 조금은 부담스러웠어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지금은 회사 내에 빈자리가 없어서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말씀드리겠다 하고 이모님의 부탁을 거절했어요. 일할 사람 하나가 아쉬운 상황이었지만 아무래도 가족이랑 일하는 건 너무 불편할 것 같아서 끝내 거절할 수밖에 없었죠. 아무래도 우리 회사 내부 상황도 속속들이 알 수밖에 없을 거고
무엇보다 제가 하는 일을 배워서 똑같은 창업을 하겠다는 모습 때문에 좋게 보이진 않더라고요. 공짜로 제 사업 노하우를 다 가르쳐 줄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좋은 말로 잘 둘러댔지만 어쨌든 취직시켜 줄 수 없다는 거절이었고 이대로 끝난 줄 알았지만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너가 효진이 취업 안 시켜주기로 했다면서? 그래도 식구끼리 그러는 거 아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돕고 그래야지. 너네 결혼할 때 내 동생이 축의금도 많이 냈었잖니. 그래도 너희가 먹고 살만한데 가족끼리 서운하게 그러면 안 된다. 시모가 대놓고 이런 식으로 눈치를 주면서 압박을 하시니 저도 어쩔 도리가 없더라고요. 사무실에 크게 시킬 일이 없다고 얘기했지만 그냥 데려다가 포장 박스라도 싸는 일을 시키라고 부탁 아닌 부탁을 하셨어요. 어쩔 수 없이 며칠 후에 면접을 받고 제 결혼식 이후 처음으로 남편의 사촌동생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는 나이 차이가 좀 있어서 올해로 나이가 30이에요. 키는 저랑 비슷하고 날씬하고 예쁜 편입니다. 아직 시집은 안 갔는데 재작년 직장에서 잘리게 되면서 원래 결혼 약속하고 만나던 남자친구와도 헤어지게 되었다고 들었어요. 시어머니 부탁으로 일단 일은 시키는데 저희 회사 직원들 대부분이 20대 어린 친구들이었고 사촌동생 아가씨가 어중간하게 나이는 많았지만 실질적 막내 포지션이었습니다.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니 당분간은 일 배우면서 사무실 심부름 허드렛 일을 하라고 시켜놨는데 처음에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대기업 여행사에서 일을 해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성격도 싹싹한 것처럼 보였고 나이 어린 다른 직원들과도 금방 친해져서 일을 배우더라고요. 내가 괜한 걱정을 했었나 싶을 정도로 적응을 잘하길래 그 이후로는 신경을 거의 안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을 시작한 지 석 달도 채우지 못했는데 지금은 그만두게 한 상황이에요. 처음과는 다르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안 좋은 이야기가 제 귀에 들려오기 시작하고 저희 회사가 출근 시간에 그렇게까지 빡빡하게 구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래도 대부분의 직원들이 출근 시간 5분 전이나 늦더라도 9시 5분 되기 전까지는 다들 출근을 하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 10분 15분 늦는 건 일상적인 일이었고 월요일처럼 쉬고 난 다음 날에는 30분에서 1시간은 기본으로 늦게 오더라고요. 늦는 것도 문제지만 아무 때나 몸이 아프다며 자기 마음대로 쉬는 날도 많았어요. 사전에 미리 말 한마디 없다가 9시 반쯤 되어서 오늘 몸이 아파서 못 나온다고 연락할 때는 이 사람이 나이 30 먹고 장난을 하는 건가 싶어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큰 회사 다녀봤으니 기본 근태는 지키는 사람일 줄 알았는데 우리 회사가 작은 규모라서 무시하는 건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모르는 척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괜히 저랑 친인척 관계라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가 싶어서 제 기분도 점점 좋지 않았죠. 이렇게 뒀다가는 회사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것 같아서 사촌동생을 따로 불러다가 1대1 개인 면담을 해서 주위 시선도 있으니 근무 태도를 똑바로 해달라고 주의를 줬죠. 처음에는 최근 자기가 몸이 좀 아파서 그랬다면서 앞으로는 절대 늦지 않고 일도 열심히 하겠다며 미안해하더니 그 다짐이 며칠 가지 않더라고요. 또다시 늦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업무 태도도 눈에 띄게 나빠지기 시작해서 몇 명 되지도 않는 회사 직원 내에서 자기 편을 만들고 다른 직원을 따돌리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5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잘 굴러가던 회사였는데 사촌동생이 들어오고 3달 동안 회사가 엉망진창이 되어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멀쩡히 일 잘하는 직원들까지 그만둔다는 소리가 나올 것 같아서 저로서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잠깐 밖에서 이야기 좀 하자고 불러내서 회사 근처의 카페로 데려갔고 우리 회사랑 잘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이번 달까지만 일하고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자 처음에는 미안하다며 다신 안 그러겠다고 싹싹 빌더니 나중에는 자기가 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냐면서 다른 직원들도 다 똑같고 앞에서는 잘하는 척 하는데 뒤에서는 얼마나 제 욕을 하는지 아냐면서 화를 내는 겁니다. 저는 직원들이 뒤에서 사장 욕을 할 수도 있다 생각해요. 그런 일 때문에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진 않은데 그런 말을 제게 직접 하면서 서로 간에 이간질시키는 사람이 가장 문제인 것 같고 반드시 우리 회사에서 내보내야겠다는 마음을 더 굳게 먹게 되더라고요. 그냥 두말할 필요 없으니 이번 달까지만 일하고
회사는 그만둬달라고 이야기했고, 나중엔 사촌동생도 화가 나는지 이런 구멍가게 같은 회사는 하루도 더 다니기 싫었다면서 당장 그만두겠다 하고 짐 챙겨서 가버리더군요. 그런 모습도 너무 어이가 없었고 제 딴에는 최대한 예의 있게 대하려고 했었는데 30 넘은 나이라고 보기에는 철이 없어도 너무 없는 것 같았어요. 이래서 가족은 직원으로 쓰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 문제로 나중에 시어머니한테 잔소리 좀 듣겠구나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사촌동생과 이모님이 회사에 함께 찾아왔고 저는 태어나서 그런 광경은 난생 처음 보겠더라고요. 이모님께서 우리 사무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서 멀쩡히 일 잘하는 내 딸을 모함한 년이 어떤 년이야? 라고 소리 지르며 쌍욕을 퍼부으시는데 이게 회사인지 초등학교 교실인지 순간 헷갈릴 지경이더라고요. 이모님은 누가 내 딸 괴롭혔냐고 소리를 지르고 있고 그 뒤에 한 발자국 떨어진 곳에서 사촌동생이 팔짱을 끼고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일단 직원들한테 피해가 갈 것 같아 두 사람에게 진정하라 하고 억지로 끌고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왔죠. 제 손에 끌려나가면서도 이모님의 패악질은 멈추지 않았고 대체 어떤 년이야? 너야? 아니면 너야? 라고 하면서 저희 직원들에게 삿대질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끝까지 진상을 부렸습니다. 두 모녀를 억지로 끌고 회사 앞 카페로 이동했었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대체 자기 딸이 뭘 잘못했다고 혼자 잘려야 하냐면서 저한테 도끼눈을 부릅뜨시더라고요. 잔뜩 화가 난 사람 앞에서 당신 딸이 이런저런 잘못을 저질렀다고 말하기엔 싸우자고 시비 거는 모양새로 보일까봐 그냥 최대한 말을 순화해서 이리저리 돌려가며 변명했죠. 일을 잘하긴 하는데 우리 회사 같은 작은 곳보다는 대기업에 어울리는 사람이라서 다시 예전처럼 그런 곳에서 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을 해봤지만 제 이야기를 들어먹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부당해고라며 노동부에 신고를 한 해 만에 난리를 피우면서 우리 딸한테 나쁜 소리한 직원이 누구냐고 다 고소해버릴 거라 하더군요. 당장이라도 다시 회사로 쳐들어가려는 이모님을 간신히 말렸는데 그 와중에 손톱으로 제 팔뚝도 핥히고 입고 있던 블라우스 멱살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단추까지 떨어졌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슬슬 인내심의 한계가 오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가족이고 친척이라서 나중에 다시 천천히 이야기하자고 댁으로 돌려보냈는데 이 모든 난장판인 상황을 보면서도 사촌동생은 팔짱만 딱 끼고 저를 노려보고만 있었어요. 저 두 모녀가 보통 인간들이 아니구나 싶고 앞으로 절대 다신 엮이지 말아야겠다 생각했었는데 이 사건이 여기서 끝도 아니었습니다. 힘든 하루를 보내고 저녁에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웬일로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와서 애들 저녁밥을 챙겨주고 있더라고요. 어머님? 이 시간에 저희 집은 무슨 일이세요? 예고도 없이 찾아오셨으니 제가 깜짝 놀라서 물었는데 시모는 일단 애들 밥 다 먹으면 조용히 이야기 좀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오늘 낮에 있었던 일 때문에 항의하러 오신 거구나 생각이 들었고 아니나 다를까 저녁밥 다 먹고 났더니 어머님이 저랑 안방에 들어와서 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촌동생을 해고시켰냐며 저를 추궁하기 시작했어요. 방금 동생이랑 효진이 만나고 왔다. 얘기 들어보니 너희 회사 사람들이 효진이 하나를 따돌리고 못살게 굴었다고 하던데 너는 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멀쩡한 애를 잘라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내일 당장 노동청에 고발하고 너한테도 손해배상 청구한다더라. 지금까지는 웬만하면 입 다물고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런 말까지 들으니 도저히 억울해서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지금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지각한 것들, 다른 직원들이 얼마나 사촌동생을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는지 등등. 제가 3개월 동안 보고 듣고 느낀 것에 대해서 시어머니한테 자세하게 말씀드렸어요. 당연히 저희 시모한테 전혀 통할 이야기가 아니었고 아무리 그래도 가족 편을 먼저 들어야지 직원들은 어차피 남이 아니냐면서 너가 중간에서 처신 똑바로 해야 한다고 저를 나무라셨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저도 한번 막 나가야겠다는 생각밖엔 안 들더라고요. 고소하려면 어디 해보라고 하세요. 저도 돈 있고요. 회사 일 전담해주는 변호사도 있으니까 저도 똑같이 맞고소할 거예요. 매일 늦게 출근하고 업무 시간에 땡땡이 치던 증거도 다 있고 효진 아가씨가 다른 직원 따돌려서 한 사람 그만둘 뻔했던 것까지 증거로 다 남아있어요. 그리고 아까 낮에
저희 회사 앞에 있는 카페에서 이모님이 저한테 폭력 휘두르셨거든요. 이번 기회에 전과 한번 달아드릴 테니까 어디 신고해보라고 하세요. 저도 화가 나서 똑같이 맞받아쳤더니 시모가 크게 당황하면서 무슨 이런 일로 가족끼리 고소를 하고 얼굴 붉히냐면서 그쪽에는 자기가 잘 이야기할 테니까 너도 기분 풀고 서로 없던 일로 하자더군요. 어머님은 제 입에서 고소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도망치듯 대화를 중단하고 시댁에 급한 일이 있다면서 사라지셨어요. 저는 도저히 화가 가시지 않아서 다음날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출퇴근 기록부터 확인했고 사촌동생의 마지막 달 월급에서 지각한 시간 전부 계산한 다음에 전날 이모님이 멱살 잡아서 망가졌던 제 블라우스 값까지 빼고 나머지 돈을 입금해줬습니다. 원래 150만 원 정도 보내야 하는 상황이지만 블라우스 값과 지각비를 모두 뺐더니 남는 돈은 11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정도 지각했다고 해서 돈을 빼고 싶은 생각은 없었고 오히려 한 달치 월급을 다 보내주고 깔끔하게 마무리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멱살까지 잡히고 고소하겠다는 소리까지 들은 마당에 잘해줄 이유는 하나도 없었죠. 사촌동생에게 공제할 거 다 공제하고 남은 돈을 계좌로 입금해줬고 마지막 급여 명세서를 보내줬더니 3분도 안 지나서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자기가 일한 날짜가 있는데 월급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고. 월급 제대로 안 주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또 으름장을 놓길래 어디 너 맘대로 해보라고 했습니다. 신고하고 싶으면 어디 한번 동생 마음대로 해봐. 어제 내가 이모님한테 멱살 잡힌 부위가 아직도 옥신옥신하거든? 아까 아침에 카페 CCTV 확인했는데 이모님 얼굴이 아주 잘 나오셨더라? 나도 지금 병원 가서 진단서 끊고 경찰서로 갈 생각인데 우리 같이 거기에서 만날래? 라고 말했더니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대답이 없더라고요. 신고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신고하고 고소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같이 하자고 했더니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어? 라고 하면서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어요. 사실 집안 시끄러워지는 건 저도 별로 원하지 않는 상황이고 그 인간들에게 합의금 받아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 푼돈이잖아요.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사람이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저를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고소한다 협박하고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면 제가 벌벌 떨면서 합의금이라도 준비해서 줄 거라고 생각했나 보죠? 제가 지난 5년 동안 사업하면서 별별 진상들 다 만나보고 말도 안 되는 일로 협박하고 고소하는 사람들 수도 없이 상대해봤습니다. 처음엔 먼저 사과도 하고 제가 잘못한 일도 아니지만 환불해주고 보상도 해줬어요. 하지만 제가 약하게 대하면 대할수록 진상을 부리는 쪽은 점점 더 심해지더라고요. 아예 대놓고 맞고소를 하고 저희 직원에게 언어폭력이라도 했다가는 이쪽에서 바로 신고를 해버리니까 그 뒤로는 진상이 눈에 띄게 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제가 당하면 당한 대로 똑같이 갚아줘야 우습게 여기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그 전화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시어머니나 이모님에게 연락이 오진 않네요. 저는 솔직히 그쪽에서 먼저 저를 신고라도 해주기를 살짝 바라고 있었는데 꼬리를 내려버리니까 조금 아쉬운 마음도 들더라고요. 누가 먼저 건드리지만 않으면 한없이 조용한 사람인데 저도 꼭지가 한번 돌면 10배, 20배로 복수해주는 사람이니까요. 언제라도 억울한 기분이 들거들랑 먼저 선빵 날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